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윤리왕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크리에이터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튜버들의 개인 채널이 마치 방송국 내에서 콘텐츠와 비슷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유튜버의 개인 채널들은 방송국 그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튜브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되는 앱으로 기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한 300억 분 정도로 카카오톡보다도 더 오래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연령층도 예전에는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10대에서 60대까지, 초등학생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방송사,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채널이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이 채널을 운영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들, 아이돌,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 분들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손쉽게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유튜브는 이제 대중들에게 TV 매체보다도 지금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음식이 실제로 식당에서 많이 팔리거나 줄을 서서 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따라하는 이제 미성년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콘텐츠들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어린 연령층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한하는 그런 제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윤리의식.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터만 특별히 갖춰야 하는 윤리의식? 이런 거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의식, 윤리이겠죠? 그럼 윤리가 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윤리라는 것은 이제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도 요즘에는 이제 윤리의식에 대한 눈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예전에는 지적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윤리의식을 가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이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여러분의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무작위에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채널은 개인적인 채널이고 콘텐츠도 개인적인 콘텐츠지만 제3자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항상 그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염두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촬영을 하거나 제작을 하실 때 공공장소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은 좀 지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청자의 모방이 우려되는 그런 콘텐츠도 이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층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린 시청층이 본다면은 여러분이 제작하셨던 콘텐츠를 충분히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윤리의식 또는 이제 법적인 활동, 그런 거에 의해서 유튜브 측의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튜버들이 유명해지고 유튜버들의 수익도 공개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직업적으로 유튜버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서 유튜브 이제 본사 측에서도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측에서 새롭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모방이 우려되는 몰래카메라나 위험한 콘텐츠들은 유튜브 측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 내에 불쾌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미리 안 보면 되지만 썸네일에 불쾌할 수 있는 장면이 삽입이 돼 있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스크롤을 내리다가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썸네일에 대해서도 유튜브 측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심한 어그로성 썸네일, 콘텐츠의 내용과 전혀 다른 썸네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유튜브 측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고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며칠 동안 뭐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모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몰카 콘텐츠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기 이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점을 모방을 해서 뭐 좀 성적인 몰래카메라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뉴스와 신문에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몰래카메라도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사람을 깜짝 놀래킨다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상황을 연출한다거나, 물론 모든 몰래카메라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 협의를 하고 촬영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고 후에 협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미성년자들의 몰카 컨텐츠가 이제 모방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래카메라가 보는 사람들은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외국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몰래카메라인데 뭐 연쇄살인마 분장을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뭐 전기톱을 들고 달려든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모방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몰래카메라를 초등학생들이 모방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한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측의 모니터링에 따라서 금방 삭제가 되곤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업로드되는 영상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튜브 측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법규 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예시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흉가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나오는 그런 흉가들 대부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 조회수를 올리겠다고 아니면 재밌는 콘텐츠를 찍겠다고 그 흉가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유지, 개인 사유지 침입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미리 알아보시고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자동차 리뷰나 뭐 이제 자동차 주행하는 영상, 이런 부분에서 가끔 간혹가다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촬영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제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가지 예시를 제가 들도록 할 텐데,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어떤 숲을 탐험을 하다가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그 시신을 이제 촬영을 해서 그대로 유튜브에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사과 영상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실 때 과연 이거를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거를 미리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야외 나가서 이런 촬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뭐 불쾌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로 큰 소리, 뭐 총소리라든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아마 유튜브 측에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총기 자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만약에 이제 심장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 갑자기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군 중 하나가 유튜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꼭 좋은 영향이 아니더라도 나쁜 영향은 끼치지 않는 그런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을 한다면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구독자와 조회수를 모으기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생산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구독자, 시청자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할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컨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컨텐츠를 생산하실 때는 이건 도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건 좀 바보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총이 전화번호부를 뚫는지 확인한다고 커플끼리 전화번호부 책을 이렇게 두고 총을 발사를 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컨텐츠를 생산하실 땐 법적인 문제와 그런 안전적인 문제를 항상 고려를 하셔서 생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은 방송국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방송국에는 심의 규정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도 콘텐츠를 생산하실 때 스스로 심의 규정을 만드시고 그에 맞춰서 활동하시고 책임감 있게 영상을 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올리는 영상들의 그 미디어적인 영향력, 그런 것도 생각을 꼭 하시고 도덕적인 부분도 꼭 지키셔서, 아쉽게도 도덕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타인의 그 기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영상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브계의 윤리왕 에드머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좀 올바른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하셔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꼭 끼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